저희가 비트코인 숏포지션을 97.4K에서 숏을 잡았죠. 그리고 손절가를 10만 불 정도로 잡았었고 되게 잘 잡았던 숏포지션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숏포지션 전략처럼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롱포지션 구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83K 정도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비트코인 시황부터 좀 보면은 우리가 펄스턴 1시간 셀 시그널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떠줬을 때는 보통 좀 딥하게 빠져주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하락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쉽게 보면은 제가 큰 그림에서의 관점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관점인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큰 그림에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파동이 올라왔고, 이렇게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세 번째 파동, 그리고 네 번째 파동, 이렇게 쭉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1, 2, 3, 4, 5, 6, 7 7개의 파동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좀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여기 9번째까지 계속 파동을 높여줄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파동이 유지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우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죠.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현상, 이거를 바로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이 상승 추세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우이론 관점과 동일하죠. 동일하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이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저점, 이 해당 저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을 보는 게 유리하죠. 왜냐?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저점을 높여주면서 고점을 높여줄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이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합니다. 혹여나 이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트레이더 분들이 상승을 보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3억까지 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가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해당 관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한 파동 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 보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시즌 종료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빠져주고 있는 이 파동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파동 더 빠져주는 움직임 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00K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100K는 못 갈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오더블럭 라인에서 저항 맞고 빠져주는 거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빠져줄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숏포지션을 17.4K에서 숏을 잡았죠. 그리고 손절가를 10만 불 정도로 잡았었고 되게 잘 잡았던 숏포지션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숏포지션 전략처럼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롱포지션 구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83K 정도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지지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런 구간이 롱포지션을 도모하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을 안 깨고 이 고점을 계속해서 높인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저점을 아예 깨버리고 내려간다는 관점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점도 확 깨버리지 않고, 그리고 고점도 그냥 이대로 높여버리지 않는, 두 개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 틀리게끔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좀 생각하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일단 이 자리를 좀 유유 깊게 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내려오게 된다면은 물론 이런 구간들에서도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좋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의 이 반등이 고점을 넘기면서 좀 좋은 반등을 만들어 줄지 혹은 여기서 반등이 이 정도 반등이 그치면서 떨어질지는 여기서의 반등의 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고점을 높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많이 올라오게 되더라도 저는 이 고점을 바로 넘기지 못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91K, 92K 정도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숏 포지션을 필연적으로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숏 위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숏 위주로 매매를 봤을 때 목표할 수 있는 목표가는 아까 이야기를 드린 83K 부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좀 목표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어디가 관점 패기 라인이냐 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가까운 라인에서는 이런 라인 혹은 이런 라인들이 관점 패기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숏 자리를 좀 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91K 혹은 92K 부근에 이런 매물대들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매물대들 있죠.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딥하게 빠질 것이다가 이번 주 메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공유드렸던 관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자리 있죠. 이 숏 포지션 자리가 오게 된다면은 숏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아무리 많이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이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방을 봤었는데 저번 주에 예상했던 하락의 흐름은 잘 나와준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진 않다.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런 데서 숏 포지션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내려오게 됐을 때 노려야 되는 이런 자리들, 우리가 필연적으로 노려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반등의 폭을 보고 그때 이 반등의 폭이 이 고점을 높여주는 진짜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상승장의 반등이 나올지 혹은 단기 반등에 그치면서 이 저점을 한 번 더 깰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분장이 오기를 많이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알트들의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대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원래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적어도 현물 정리를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물 정리를 한 게 좋았을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좀 나와준 것 같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죠. 왜냐면 알트들이 여기서 많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내려오게 된다면은 또 이런 자리에서는 트라이를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무빙을 어떤 무빙에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무빙의 움직임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프랙탈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게 저는 이 자리에서의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이렇게 많이 잘 나와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이 좀 잘 나와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하락을 할 때 제가 이때 당시에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2021년도 장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떨어질 때 뭐라 그랬냐면은 비트코인이 10만 불 간다 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6만 불 가 있을 때도 전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지지받고 쭉쭉 올라가서 9만 불, 10만 불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크게 급락을 했죠. 그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개미털기였고 앞으로 또 오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모든 트레이더들의 반대로 이렇게 하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무빙이 있었죠.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좀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넘겼을 때 여러분들 반응 다 어땠나요? 여기서 계속 이제 오른다라는 관점이 더 많지 않았어요? 하락을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무슨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루 만에 20% 30%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때 더 오를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거와 반대로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쉬어가는 타이밍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게 다 같을 순 없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가지 않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였고 지금 여기에서의 이 쉬어가는 움직임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고점을 다시 높인다가 메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비트코인 시작했을 때 이런 데에서 시작하고 막 이런 데에서 같이 함께 하신 분들 많은데, 이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그래도 120K, 130K 가면은 거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125K 정도 온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고점 한 번 더 넘기면 여기가 최종 고점이 되고 떨어진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고점 넘기면은 거기가 최종 고점이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과연 줄까 싶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주려면은 진짜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위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만한 횡보를 해주지도 않았고 한 2달 3달 횡보한 거 가지고 위로 돌파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싸리 하락을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주면서 여기서 쌓는 작업이 좀 있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비트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려면은 뭔가 확실한 자리를 뚫어줘서 현물의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그 상승장은 어차피 또 먹게 됩니다. 그 상승장 때 또 상승이 더 잘 나오면 상승장은 누구나 먹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반감기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반감기 사이클이 딱 끝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반감기 3년 상승하고 1년 동안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3년 상승하고, 이게 계속 3년 상승, 1년 하락, 이게 계속 반복됐던 우리 반감기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반에도 사이클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글라 사이클, 키친 사이클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교육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이클을 또 거스르는 거는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기본적으로 하락 스탠스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 웬만해서는 현물 비중을 거의 두지 않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는 현재 자리에서 바로 오르고 떨어질지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이런 거는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